시청자 여러분, 오늘은 태광이라는 기업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. 먼저 2025년 1분기 실적부터 좀 볼까요? 태광 본사만 딱 떼서 보면요. 매출이 557억 원, 그리고 영업이익이 81억 원, 영업이익률이 무려 14.6%나 나왔어요. 이 정도면 생각이 견조하다고 할 수 있겠죠. 특히 주력인 피팅 사업, 그리고 배관 연결 부품 쪽이 아주 튼튼하다는 신호 같아요. 그리고 더 눈에 띄는 건요. 2014년 이후 정말 오랜만이죠. 11년 만에 생산 인력을 12명이나 새로 뽑았다는 점이에요. 이건 뭔가 회복 아니면 그 이상 성장에 대한 기대감 그런 걸 보여주는 거 아닐까요? 네, 그 점은 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. 근데 조금만 더 깊게 보면요. 그건 이제 본사 기준이고 자회사까지 합쳐서 보면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. 2차 전지 자회사 쪽에서 적자가 나서 전체 이익률은 사실 좀 깎아 먹었어요. 그리고 더 신경 쓰이는 건 역시 미국 쪽 철강 관세입니다. 지난 3월에 25% 때렸고 6월에는 또 추가로 50%. 이게 부담이죠. 태광은 뭐 비용 100% 고객한테 넘긴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요. 수출 방식이 DDP, 그러니까 관세까지 다 내주는 조건이라서 일단 태광이 먼저 돈을 내야 하거든요. 1분기에만 그 선부담 비용이 한 7억 원 정도 됐다고 하고요. 2분기엔 뭐 훨씬 더 커질 겁니다. 이건 단기적으로 봤을 때 영업이익률 훼손은 피할 수 없어 보여요. 물론 나중에 돌려받는다고는 하지만 시차가 있고 불확실성도 있고요. 실제로 1분기 수주액, 그러니까 새로 들어온 주문도 657억 원으로 전분기보다는 줄었습니다. 관세 선부담 문제. 네, 단기적으로는 좀 부담이 될 수 있겠네요. 하지만 중요한 건 그 비용을 결국에는 고객사가 다 내기로 100% 합의가 됐다는 거 아닌가요? 한 1.5개월에서 2개월, 그 정도면 회수가 된다고 하니까 연간으로 보면 전체 이익에 큰 영향은 없을 거라는 분석이잖아요. 그리고 실제로 지금 회수도 되고 있다고 하고요. 수주 상황도 보면 3월에 관세 딱 터졌을 땐 좀 주춤했는데 5월부터 미국 물량이 다시 들어오면서 크게 회복하고 있대요. 그래서 2분기 전체 수주는 700억 원 넘길 것 같고 하반기에는 분기당 750억에서 800억 원 이 정도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. 이미 쌓인 주문 수주 잔고도 7월 초 기준으로 1,500억 원이나 되고요. 공장 가동률도 1분기 60%에서 하반기엔 70%까지 올릴 계획이라는데 이번에 사람 뽑은 게 딱 이걸 뒷받침하는 움직임 같아요. 연초 목표 달성 문제 없어 보입니다. 네, 본업이 회복세를 보이는 건 분명 긍정적인 신호죠. 그건 맞습니다.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그 2차 전지 자회사, 그 부진이 계속 좀 마음에 걸려요. 1분기에 영업손실률이 마이너스 4%였거든요. 이게 주로 국내 주요 고객사, 배터리 만드는 회사들 공장 가동률이 낮아서 그런 건데 물론 미국 조지아의 법인도 세우고 미국 수출 비중도 작년 10%에서 올해는 30% 이상으로 늘린다고 하니까 뭔가 활로는 찾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. 근데 이게 또 어떻게 보면 현재 미국 시장이 유일하게 흑자 내는 곳이라는 거잖아요. 그럼 역으로 미국 의존도가 너무 높아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생기죠. 하반기에는 손익분기점, BEP 넘기겠다고는 하는데 글쎄요. 전기차 같은 전방산업 회복이 생각보다 더디면 이것도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. 네, 맞아요. 자회사 실적은 좀 아쉽죠. 본업이 잘 되니까 더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. 하지만 역시 태광의 핵심은 피팅 사업이잖아요. 매출, 이익, 수주 다 확실히 회복하는 모습이고 관세 영향도 뭐 일시적이었고 7월부터는 다시 좋아지고 있다고 하니까요. 게다가 제품 믹스도 좋아지고 있어요. 더 비싸고 이익 많이 남는 특수합금강, 알로이 제품 비중이 점점 늘어서 올해 전체로는 탄소강, 카본 비중이 50% 아래로 내려갈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. LNG나 해양 플랜트 같은 성장산업 쪽 수요도 꾸준하고요. 미래를 위한 투자도 하고 있잖아요. 최근에 로봇 10대 도입했다고 들었는데 로봇 한 대가 사람 2.5명에서 3명 몫을 한다고 하니 생산성도 꽤 올라갈 것 같고요. 내년에는 매출 3천억 원 이상 목표로 추가 인력이나 설비 투자도 생각하고 있다고 하니 본업 체질 개선은 착실히 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. 올해 설비 투자, 채펙스 비용도 한 50억에서 60억 정도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고요. 관세 영향이 일시적이라고 말씀하셨지만 2분기 선부담액은 1분기보다 훨씬 클 겁니다. 이게 문제입니다. 특히 6월에 추가된 50% 관세분은 아무래도 3분기 실적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. 하반기에 회수된다고 해도 그 전까지는 현금 흐름에 계속 부담이 될 거고요.
또 하나 걱정되는 건 이 관세 때문에 최종 고객사들, 그러니까 EPC 회사들 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프로젝트 발주 자체가 한두 달 정도 늦어질 수 있다는 점이에요. 프로젝트가 뭐 취소되거나 하진 않더라도 이런 지연이 생기면 태광의 하반기 수주 목표 달성에 좀 불확실성이 더해지는 거죠. 과연 하반기에 가동률 70% 찍고 분기 수주 750억에서 800억 원, 이게 순조롭게 달성될 수 있을까? 이건 좀 더 지켜봐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. 태광은 관세 비용을 고객에게 100% 넘길 수 있다, 이렇게 자신하는 것 같은데요. 그런데 만약에 말이죠, 앞으로 글로벌 무역 환경이 더 안 좋아지거나 혹은 비용 부담이 너무 커진 고객사들이 이걸 받아들이지 않기 시작한다면 어떨까요? 이 100% 전가 모델이라는 게 오히려 약점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.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이 비즈니스 모델의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? 물론 위험 요인은 항상 있겠죠. 없을 수는 없으니까요. 하지만 태광이 보여주는 것처럼 알로이 같은 고부가 가치 제품 비중을 늘린다거나 또 로봇 도입해서 생산 효율을 높인다거나 이런 전략적인 움직임들이 결국 이런 외부 압력을 이겨내는 열쇠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? 태광이 이런 도전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성장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 앞으로의 행보를 좀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.